안녕하세요. 저 설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만은 기술을 다루는 경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는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한남대에서 34년 있다가 은퇴를 했으니까 저도 연식이 조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90년대 중반부터 이 연구단지에서 기술 사업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끙끙거리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에 기술가치 평가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국내에서 지금 기술가치 평가하는 친구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을 지금은 뒤에서 서포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가치 평가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돈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사고 치는 친구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 내주는 누군가가 있어줘야 해서 요즘 그런 일 하거나 또 하나는 심심해서 그건 가끔 있는 일이라서 심심해서 스타트업들을 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 돈 없어서 쩔쩔매는 친구들 돈 구해다 주는 거 하고 이 물건 못 팔고 있으면은 물건 팔아주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스타트업들이 참 다양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뭐 이거 어떤 유형화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한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평생 기술 사업화, 기술 가치 평가 이런 단어만 갖고 왔기 때문에 요즘은 도와주는 일에 제가 주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나 하는 이 정도만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기술 사업화가 되든 하여튼 기술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비즈니스형으로 연결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돈 되냐 안 되냐 아니겠습니까?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한테까지 돈 얘기하란 말이냐? 근데 협동조합을 유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술 사업화 갖고 얘기를 하고 가끔 비즈니스 모델링을 그럼 당신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을 때 그때 했던 내용들을 사실은 앞부분하고 뒷부분 따로 떨어져서 가는데요. 요거 두 개를 제가 묶어 갖고 지금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사업 아이템이라고 반응하네요. 예.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람하고 돈하고 아이템이라고 사업의 기본적인 저 세 가지. 특히 기술하시는 분들은 한 개가 더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이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고객하고 기업을 연결시키는 모든 대화 통로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뭐 광고 홍보가 나오고 유명 연예인이 나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기업과 고객의 연결고리는 모조리 다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제 아이템의 문제로 나온다면 눈에 보여야 하냐? 요즘은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 보이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아마 커뮤니티형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커뮤니티도 돈 되냐? 돈 됩니다. 커뮤니티도 돈 됩니다. 자, 그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짚어보고 한다면은 아이템이 상품이냐? 상품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왜 저렇게까지 아이템을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느냐면은 저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껌 좀 씹어 보셨죠? 껌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껌이 있고 풍선 껌이 있어 무슨 기능성 껌이 있어 자일리톨 계열이 있어 종류가 다양하고 비싼 거 있어 싼 거 있어 회사가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이렇게 되면은 껌이라고 하는 상품 안에도 아이템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뭐 갖고 달라드냐? 상품 갖고 달라 들어가면 거의 망가져. 사업을 하실 때는 아이템 갖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아이템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이템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요. 온라인 제너럴 마켓이라고 하는 G마켓 11번가 얘네들이 아이템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쿠팡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쿠팡은 선택적으로 갖고 있고요. 백화점 이거 몇만 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홈쇼핑 1위라고 하는 계산이 딱 떨어지는 홈쇼핑 1위라고 하는 GS샵 정도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15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러면은 홈쇼핑에서 아시다시피 탱크 안 팔거든요. 비행기도 안 팔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무지막지하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단계 상품으로 가고, 그놈들 묶어서 업종으로 가고, 업종보다 조금 크면 업종하고 산업은 구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가 표준 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하면은 산업하고 업종이 묶어서 그게 한 1100개쯤 됩니다. 1100개쯤 되게 이렇게 밑으로 계속 밑으로 타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큰 산업으로 올라가면 한 15개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면 일단 출발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여야 한다. 그래도 꼭 구색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가야 해줘야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커뮤니티나 여기 협동조합 같은 경우, 방송 같은 미디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만 모이면 돈 벌 가능성은 있다. 모아놓기만 하면 그건 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특히 연구단지의 굉장히 팽배한 의식이 뭐냐면은 아이템만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상품이고, 그 기술들의 집합인 모듈도 상품이고, 사업 모델도 상품이고, 심지어는 그 아이템을 다루는 기업도 상품이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회사만 만들어서 파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우리가 아이템이나 기술에서 상품까지 레벨에 하고 회사 레벨까지 가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심지어 무조건 10배에서 100배 정도는 차이가 나신다고 보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가치는, 돈은 더 붙는다. 연구단지에서는 주로 어느 쪽을 갖고 신경 쓰시냐? 위쪽으로 갖고 올라가서 신경 쓰신다. 요게 이제 연구단지식의 접근이죠. 기술이나 아이템을 갖고 가시려고 하시지 비즈니스 모델이나 회사를 통째로 갖고 오는 생각을 안 하십니다. 참 재밌는 게 이 기술 쪽에서 출발하신 창업자분들 보시면은 저걸 그냥 팔아버리시지 왜 저걸 들고 가신다고 고집 부리실까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기업 자체도 아이템인데 물론 그 아이템에 기반을 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탈의 두 개가 다 묶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은 이게 21세기형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입니다. 미국 쪽에서 지금 금년에 나온 통계를 봐보시면은 54.8%가 결국은 상품이나 상품 운영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또 따끈따끈한 자료들입니다. 하여튼 식품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사고 치고 있다. 54.8%가 따끈따끈하게 사고 치는 요인이 있고, 봐보시면 자 이건 미국 겁니다. 유럽 거 요것도 따끈따끈한 겁니다. 따끈따끈한 거 유럽 것들도 가만히 봐보면은 결국은 제품의 수요라고 하는, 상품 수요라고 하는 표현 단어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1번, 2번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보면 상품, 아이템과 관계되어지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템과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6, 70%의 실패 요인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 사업 아이템으로 조금 더 저희 내려와 보겠습니다. 사업 아이템의 일반적인 조건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꼬마 기업들, 이제 막 사업하려고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꼬마 기업들 도와주는 게 주로인데요. 저는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촬영이요? 드론 이용해서 하는 촬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드론 이용해서 돈만 주면 뭐든지 촬영해 줄게요. 이러면 고객들이 못 찾아오죠. 드론 이용해서 홍수나 재난 지역만 검토해서 그걸 찍어가지고 3D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겠다. 아니면은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관광지만 골라다니면서 눈 밑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만 보여줘. 뭐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비즈니스. 이건 안 하시겠다는 거하고 취미생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뭔가 특색이 있어야겠죠? 아주 기술적으로 우수하거나 기술적으로 독자적이 아니라면 뭔가 우수해야 하는 거고,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 누군가가 돈을 지불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회사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코로나 환자가 방문한 가게를 알려주는 앱 필요한데요. 필요한데 저거 돈 낼까요? 필요한 거하고 돈 내는 거는 다른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거하고 돈 내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사업 수행하는 방법이 명확해져야 하고요. 온라인 게임에서 최근에 NC소프트가 혼났죠. 새로 내놨는데 요금 체계가 옛날식으로 성공합니다. 일반적인 전투 게임 앱은 무료인데 전투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기는 돈 내고 쓰게끔 해놨거든요. 요거 하여튼 과금 체계가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돈 받을 것이냐?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앞에 게임하는 거 일반 게임까지는 공짜로 해주고 그보다 조금만 더 고차적인 것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서 돈 받는. 요거 어느 포인트에서 일단 초반에는 손님 끌고 그 다음에는 돈 받고 이게 전형적인 현대 지금 게임의 일반적인 패턴이죠. 세 번째는 수익성이 확보돼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계시는 저희 동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백제권 역사 유적지 안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돈 될까요? 어떻게 되신 여기 계신 분들 백제 유적 아니 그분은 아는 게 백제 유적지는 기가 막히게 많이 아시고 그분하고 같이 가면 정말 재미있게 들을 수 있고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지만은 안내를 받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실지 이거는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하고 돈 낼 사람이 있다는 거하고 돈 낸 다음에 그 돈으로 회사 운영이 되는 건 그건 다른 얘기다 하는 저런 함정에 의외로 많이들 빠지십니다. 자, 그럼 기술 사업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사업화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서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기술적으로 우수하면 얼마든지 팔린다. 조금은 맞고 대부분은 안 맞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템이면 기술적인 우수성만 가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대의 상품이 히트 상품이 뭐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 인터넷 기술이 어떻고 자동차 기술이 어떻고 선박 기술이 어떻고 내연기관 기술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종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죠. 요거는 기술적인 우수성만 가지면 다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들은 보통의 기술 사업화 아이템은 기술적으로 우수해도 안 팔립니다. 자신 있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수해도 그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거하고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거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어떤 측면이 이제 그렇게 되느냐 이제 하는 부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또 하나는요. 기술적인 아이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형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패턴이 계십니다. 절반 이상의 이 기술형 창업자들한테서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내 기술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시장에만 나가면 시장을 거의 독차지할 수 있죠. 또 뭔가요? 상품을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내 기술이 최고로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기술적으로만 우수하면 잘 팔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냐 기술형 창업자분들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하십니다. 일반적인 기술형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왜냐하면 미래가 긍정적으로 보이니까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건 따져봐야 하는데 미래가 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에 나가면 거의 시장은 싹쓸이 할 수가 있고 그중에 이 상품을 구성하는 기술 중에서 내게 최고로 중요하고 나는 이걸 거의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미래가 환상적이기 때문에 돈 쓰는 것도 환상적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스가. 자, 그러면 이제 기술 사업화에서 갖고 간다면은 일반적으로 사업화에서 갖고 간다 뭐가 전제되어야 하느냐? 기술적으로 우수해도 저런 것들 좀 고려하면서 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능이나 정서 요인. 진짜로 고객이 그거 원하고 있어? 이겁니다. 진짜로 그거 고객이 원해. 제가요, 꼬마 기업들 도와드리는 걸 좀 의외로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요? 쓰레기통에 특허가 7개 있는 거 보셨어요? 쓰레기통인데 특허가 7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분은 쓰레기통만 갖고 그냥 한 겁니다. 쓰레기통에 무슨 특허가 그냥 쓰레기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던지면 등록이 좋은 거면 충분하지 쓰레기통에 특허가 7개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 기술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나온다네. 제일 중요한 게 기술적인 것도 좋습니다만은 기능이나 정서 요인 뭐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요. 2019년도 대한민국 히트 상품이 그러니까 단일 아이템으로 1,000억을 올린 놈이 있습니다. 1,000억보다 조금은 부족했는데요. 뭐냐면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쓰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샴푸인데요. TS 샴푸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 어지간히 야구 선전하거나 뭐 할 때 나오고 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뭐 TS 샴푸에 이게 왜 TS냐면 탈모 스탑. 그래서 TS. 진짜요. 이 회사가 뒤에 회사 진짜 그게 탈모 스탑이에요. 홈페이지도 탈모 스탑이야. 무지 심플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굴지의 회사들 다 무너뜨리고 얘가 1등이 된 겁니다. 심플해요. 저도 죄송합니다. 탈모 스탑 없습니다. 칭찬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한 1,000억보다 조금 적은 그냥 쉽게 1,000억이라고 하죠. 1,000억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광고비를 쓰는데 거기 광고에 나오는 애들이 심지어 제가 다 아는 애들입니다. 제가 알 정도면 전 연속극도 안 보는 사람이지만 김연아 뭐 이렇습니다. 전체 중국에서 노래대회 나와가지고 1등 한 애가 뭐죠? 뭐 이런 애들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안 가려워요. 진짜예요. 저, 저 호텔만 갔다 오면 머리가 가려워갖고 득득거리는 진짜 안 가. 그거 딱 하나. 가만히 한번 그 광고가 주셨던 그 내용 한번 봐보십시오. 2020년도 또 단일 상품으로 또 1,000억 판 놈이 한 놈이 또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저기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만 앉아 계시는데, 손톱에다가 여자애들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쫙 붙이면은 이쁘게 손에 가서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거 손에 손톱 하는 거 이거 뭐라고 부르죠? 네일인데 무슨 네일이라고 그러죠? 제일 네일이라고. 갖다가 그렇게 갖고 딱 갖다 붙이고 전등 정도에다만 갖다 해도 손이 이렇게 딱 이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00억입니다. 이게 1,000억. 자, 여기 화학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 무슨 기술일까요? 손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살짝 붙여가지고 이거 기술일까요? 어떻게 정 박사님? 아니 모든 여자들 다 할 줄 아는 거잖아요. 이거 손에다가 해가지고 그거 갖고 1,000억 팔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학연구원에 가서 그거 기술이냐고 물어보면 다 깍깍거리고 웃고 그냥 대꾸도 안 해주실걸요? 그렇잖아요. 막 샴푸도 별로 대꾸 안 해주실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내용보다도 어디를 건드렸느냐? 사람들의 필요성을 건들고 아주 단순하게 그거 몇천 원, 만 원 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1,000억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쌓아야죠. 그죠? 무조건 쌓아야죠. 똑같은 거라면 쌓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 거의 연구단지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이런 류의 얘기를 굉장히 한 20년간 했지만 맞추시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어디 한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죠. 100원짜리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이니 쇼핑몰에서 100원짜리라 그러면은 생산 원가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예, 그것도 비싸죠. 100원짜리라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일반 유통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면은 생산 원가가 공장에서 나와서 완결돼서 나오는 돈은 얼마 정도 돼야 해요? 30원 비쌉니다. 얼마까지 내올까요? 보통 6분의 1 보시면 됩니다. 조금 비싼 게 5분의 1, 17% 정도 보시면. 그럼 이렇게 볼 것 같고 설명할게요. 요 옆에 관세청 관련된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물건이 세관 신고가하고 시중가하고의 차이가 1대 얼마쯤 나올까요? 아까 이제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6분의 1, 5분의 1이라고 예를 들어드렸습니까? 세관에 신고된 금액하고 시중가하고 차이가 얼마쯤 된다? 1대 얼마? 조금만 더 쓰시죠. 1대 4.85 뭐 이렇습니다. 수입 가격이 1이면 시중 가격이 5 된다네. 20% 미만 잡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자동차 같이 고가 상품이라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 비율이 줄어듭니다. 저가 상품이라면은 그 비율은 더 커집니다. 요런 그 가격 구조에 숨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셔요. 아니 그러면 5분의 1,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다 어디 갔어? 그건 유통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백화점 같은 경우에 30%에서 40% 가져가거든요. 백화점하고 홈쇼핑이 같은, 홈쇼핑도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홈쇼핑도 백화점급 홈쇼핑이 있는가 하면 동네 슈퍼마켓급 홈쇼핑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화점급 홈쇼핑은 30%에서 40% 뺏어갑니다. 매출에. 그럼 백화점이나 홈쇼핑 같은 놈들이네? 아니죠. 그래야만이 반품 들어와 관리비 내 뭐 빼 하고 나면은 10%에서 15% 사이에 이익 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정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단계가 몇 단계 거쳐버린다면은 금방 고액수가 차집니다. 그래서 이공계에서 생각하시는 가격 조건, 비용 조건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내려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내려가야만이 현재 있는 애들하고 경쟁이 된다. 그 얘기가 됩니다. 저 얘기 들으시면 보통 그냥 기들 초풍을 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조금 주어질 수가 있는. 못 맞추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리 힌트를 하나 드리고 간다면은 공장은 딴 동네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사는 여기, 공장은 중국, 이제 중국도 아니죠.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가거나 고기도 비싸다고 한 시리즈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저 있지 않습니까?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또 카자흐스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싸니까 거기 간다 그 얘기. 못 맞추니까요. 그 비용 도저히 기술은 되는데 그걸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저기 가서 물어보면은 연구단지 계신 분들 저거 맞추시는 분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나오는 거,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생산이 가능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겁니다. 생산 가능해? 여기 계신 분들은 알겠다. 옛날에 그 비아그라 나왔을 때요. 비아그라 나오니까 얼마나 비아그라를 대비해서 많이 나왔습니까? 그때 우리 삼성제약이었던가 다른 비아그라를 우리 국내에서 한 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원료가 중국산 독두꺼비의 독이야. 근데 중국에서 독두꺼비를 잡으서 애지간히 수요가 처음에 잘 팔렸어요. 애지간히 수요가 있으니까 이게 독두꺼비를 이제 잡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좋아 그럼 이거 한국으로 독두꺼비를 데리고 가서 한국에서 키우자. 한국 데려오니까 일반 두꺼비하고 똑같아.
그 풍토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이 주문은 있는데 맞춰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원료라든지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더 싸게 만들 수 있어. 요즘 질문은 뭐냐면 꼭 공장을 유지해야 해? 사들이면 안 돼? 수입하면 안 돼? 주문 생산하면 안 될까 혹시? 이제 그러면 이제 뭐죠? 그러면 좋아. 동남아 전체를 중국하고 동남아 전체를 뒤져가지고 이거를 이런 가격에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저런 것만 귀신같이 찾아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이제 그 이게 뭐죠? 여자들 집에서 그 밥할 때 가스레인지 말고 또 뭐죠? 그 이렇게 올려놓으면 전기로 지절로 데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인덕션. 어떤 분이 인덕션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시중에 팔리는 가격이 25만 원 정도 하는데 자기는 원가가 7, 8만 원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시길래 원가 7, 8만 원이면 일단 됩니까 안 됩니까? 원가가 7, 8만 원이면 이건 일단 안 되잖아요. 중간에 유통한테 줄 게 없단 말입니다. 유통한테 줄 게 없으면 안 팔리죠. 유통에서 줄 게 없으면 유통이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사례가 뭐냐면요. 1997년도 IMF 때 최고의 히트 상품이 뭐였냐면은 여러분도 지금도 그거 있습니다. 안마 침대. 기억나세요? 누워있으면 혹시라도 정형외과 가거나 이 저 한의원 가신 분들 기억나세요? 가서 누워있으면 따다다다다 해주는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IMF 때 그것도 한 천억, IMF 때 천억 팔았답니다. 그때 당시에 기계연구소 원장님, 서상계 원장님께서 그거 보시고, 박사님 이거 얼마나, 저 기계애들한테 주면 이거 얼마나 할까요? 그때 설교수 이거 우리 애들 주도 이거 취급도 안 한다.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요, 저렇게 공장 없이 운영하는 예들을 아까 인덕션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세 구멍짜리 가스레인지를 우리 한국에서 안 만들고 3개국에서 만들어 갖고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 가격이 자, 여러분 가스레인지 집 좀 써보셨을 겁니다. 세 구멍짜리 3개짜리 가스레인지라면은 수출할 때 얼마쯤에 팔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화의 기본 조건을 지금 깨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세 구멍짜리 가스레인지 정도면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큰 게 18불, 작은 게 15불에 내더라고요. 16,000원, 17,000원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A 국가에서 이거 하고 B 국가에서 이거 해서 C 국가에서 합해갖고 그렇게 15불, 16불, 18불. 큰 놈이 18불, 작은 게 15불에 팔더라고. 결국은 원가 문제에 가서 걸리고 한다면은 바깥으로 나가서 주문 생산하는 저런 것도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요즘은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꼭 공장 챙겨야 해?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스토리가 들어와줘야 해. 서포팅이 들어와줘야 한다니. 권위 있는 기관이 인정해 주든가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든가 아니면 싸이나 김태희가 등장해서 믿고 써봐요. 얘 걔들이 이 얘기를 한번 해주든가 감성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부분도 기술적인 제품도 똑같이 물어봐야 해요. 아 물론 비행기니 뭐니 하는 것들은 우성이 우수하면 되겠죠. B2B라면 얘기가 다르지만은 우리가 B2C 쪽으로 간다면은 저 부분은 우리 꼭 짚어봐야 할 내용. 특히 두 가지. 가격 조건, 가격 조건 맞출 수 있어요. 정서적인 조건 맞출 수 있어요. 이게 기술 제품들에서 일반적으로 부족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좀 너무 가기 전에요. 잊어버릴까봐. 광고할 때 과대 광고해도 괜찮나요? 안 되죠. 광고, 과도 광고, 탈모 뭐지? 샴푸, 예, 샴푸. 탈모 광고. 그럼 지금까지 걔들에서 광고해갖고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귀신같이, 진짜라서 자꾸 있는 거예요. 귀신같이,
돈만 주면은 그것만 천번으로 기가 막히게 사람들 감성을 건드리면서 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마케팅 회사들이 그거 해줘. 법적으로 이거 안 걸려 그러면은 철저하게 그것만 피해가는 거 찾아줍니다. 찾아줍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여러분 저 요즘 쿠팡이 셉니까? 네이버 쇼핑이 셉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디 볼까요? 쿠팡이 더 셉니까? 네이버 쇼핑이 더 셉니까? 혹시 지금 대한민국에서 쿠팡을 따라올 자가 없죠? 예. 쿠팡 쓰고요. 그렇게 알고 계셔요. 아니에요. 네이버 쇼핑이 쿠팡보다 세요. 네이버는 지가 물건 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고리 뜯어요. 7%씩 뜯어갑니다. 매출액. 네이버 쇼핑의 매출액이 쿠팡보다 더 세요. 작년에 역전됐어요. 사람들이 쿠팡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쿠팡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네이버 쇼핑에서도 그러니까 검색하면은 우리 쇼핑몰에 들어와 있는 네이버 쇼핑몰에 있는 놈들을 먼저 위로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검색 타고 올라가서 쇼핑이 이루어지면은 7% 고리 뜯어간다. 7%는 무섭습니다. 네이버 쇼핑이 훨씬 더 셉니다, 요즘.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까요? 대한민국의 텐트 생산업체는 몇 개일까요? 텐트 회사 많죠? 애기들하고 텐트하고 치고 뭐 이런 거 많이 봤어. 텐트 생산업체는 몇 개일까요? 텐트 회사는 많습니다. 텐트 생산업체는. 제조회사. 제조회사. 예. 한 100개 정도 되나요? 아, 이게 한 개요? 삼성밖에 없다. 아, 화장품 회사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몇 개나 될까요? 화장품만 대행 생산해 주는 애들 많잖아요. 그렇죠. 대행 생산해 주는 놈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같은 기술을 사업화할 때도 꼭 공장 생각하지 말고 가셔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아이템이 궁극적으로 기술 사업화 아이템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조건들 좀 해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신의 하는 이공계 박사님들이라서 기술성을 굉장히 중시하십니다. 근데 걔보다는 팔려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걔보다는 팔려야 할 거고 팔리면 또 뭐 합니까? 돈이 돼야죠. 그죠? 돈 되면 또 뭐 합니까? 한 상품에서는 돈이 되는데 이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나와 요 얘기가 나오죠. 사업성입니다. 요 물건 팔아가지고 요 물건에서 나온 소득으로 이익은 나지만 그거 갖고 회사 움직일 수 있어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저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이게 잘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잘 감을 못 두시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공산품은 수명이 몇 년인가요? 보통의 공산품. 공산품이 문화가 되지 않으면 문화가 돼버린 놈은 100년도 가고 그렇습니다. 문화가 되지 못하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6, 7년이면 땡이거든요. 그 얘기 뭔가요? 3, 4년 되면은 넥스트 아이템 생각하지 않으면 회사가 뭉개진다. 그 얘기가 됩니다. 넥스트 아이템,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역시 기술적으로 답을 찾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성보다는 시장성이고 시장성보다는 수익성이고 수익성보다는 사업성이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까지 봐도 안 되고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 지속성까지 가야 돼.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얼렁뚱땅 하면 한 아이템 다 끝나버리잖아요. 얼렁뚱땅 하면 한 아이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어떡할 거예요? 다음 아이템으로 가져야 하는 준비가 미리 나와줘야죠. 그래서 기술 사업화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 5가지가 기본적으로 선호도를 가지고 따져줘야 하는 내용. 자, 2020년 이후에 이게 코로나가 참 많이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만 저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뭐가 등장하면 어떤 스타트업들이 요즘 되고 있지, 돈이 어떤 데로 들어가고 있어, 이런 것만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보면 첫 번째로 나오냐면 회사 이름 앞에 AI하고 데이터 붙이면 무지한히 폭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저 회사는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회사였는데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남의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AI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도 전부 다 AI 한다고 하죠. 그래서 AI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I 들어가면 어떻게 가격을 쳐주느냐. 500원짜리를 보통 50배에서 100배 쳐줍니다. 보통이 10배에서 20배 쳐주는데 AI 단어 들어가면 50배에서 70배. 보통 70배 플러스 마이너스 쳐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펀딩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온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샀던 걸 전부 인터넷에 끌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인터넷도 모바일 기반이 증가하고 있고 전통 제조업형은 쇠퇴하고 있고 또 추세로서 펫이 요즘 많이 나오죠. 펫. 펫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용품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진료비 비교도 많습니다. 저거 말고도 많습니다. 동물병원 체인들, 펫과 관련된 회사도 꽤 많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좀 재밌는 것들만 그냥 있는 것 중에서 그냥 긁어온 겁니다. 하나도 제가 선택하거나 뽑아온 거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각종 스포츠 시설들만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각종 스포츠 시설 주변에서 다 찾을 수 있게끔 해서 다 올려줍니다. 1인 방송을 하기 위한 플랫폼. 그냥 우리한테만 억세스 들어오세요. 그럼 방송 세팅하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해드릴게요. 저기는 뭔가요? 스타디만 했어. 뭐 특별한 스타디 하실 것 있으면 다 들어오세요. 별로 스타디방이 다 열립니다. 할인되는 음식물만 연결하는 거, 주부들을 위한 음식 레시피만 해주는 거, 주차만 서울에서 대행해 줍니다. 몇 시에쯤에 나 거기 갈 거니까 그럼 딱 그러면 그 자리에 오면은 키만 틱 던져주면 다 주차해 놓고 난 몇 시에 나갈 거야 하면 다시 차 갖다 줍니다. 정치적인 의견, 실시간 스포츠 퀴즈, 자유여행,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고요. 내 멋대로 가는데 다 알아서 다 짜줍니다. 참 요즘 보면은 저것도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나? 네, 잘 나가는 비즈니스고 얘들 다 펀딩 받은 회사들. 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사업 돼? 안 돼? 하고 물어봐야죠. 그죠? 첫 번째 시장 조사 해봐야죠. 근데 꼬마들이 이제 막 시작한 회사가 무슨 놈의 시장 조사를 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해당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거나 고객들 소수라도 만나봐야죠. 꼭 물어봐야 하는데 누가 고객이야? 고객 집단별로 얼마만큼 시장이 있어? 내 아이템에 맞는 적합한 시장은 어디야? 여러분 같은 상품인데요. 홈쇼핑에서 팔리는 놈이 있고 쿠팡 같은 데서 팔리는 놈이 있고 백화점에서 팔리는 놈이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보통 그 상품이 그 상품 같지만은 이게 아닙니다. 팔리는 동네 홈쇼핑도 종류가 백화점급 홈쇼핑이 있는가 하면은 슈퍼마켓형 홈쇼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어느 홈쇼핑으로 보내느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스타트업 중에서 물건 못 팔고 있는 친구들한테 유통 채널 이거는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라고 요거 찍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내가 그거를 받아먹을 능력이 없는 적합성에 대한 평가죠.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적합성이 파악돼줘야 할 거고 내 능력 범주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역시 기술성보다는 시장성보다는 수익성, 사업성, 지속성으로 나와. 저거 갖고 충분히 수입이 유지되느냐. 조금 더 나가면 여기까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장사 잘해서 저거 가지고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돼.
요 질문까지 꼭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려줄 정도도 돼? 이제 그러면은 저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제 한다면은 비즈니스 모델하고 연결이 돼? 아이템은 괜찮은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도 돼? 두 개가 같이 섞어줘야 하는 거죠. 그 적절한 유통 경로를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이 회수가 될 정도로 연결되어줘야 하느냐는 저 부분에 대한 마지막으로 짚어줘야 할 내용들이죠. 요거는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현재 아이템이 사업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야 하나요? 시장을 잘못 설정했으면 시장을 바꿔주거나 살짝 바꿔주거나 아이템을 바꿔보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은 결국은 아이템을 통째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근데 한 번 잡은 아이템 손 못 놓습니다. 언젠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그때는 제가 가끔씩 참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만 가끔씩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독한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빨리 포기시키려고. 누군가가 그렇게 독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특히 기술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못 놓습니다. 기술 사업하시는 분들 내 거에 대한 그게 있기 방향을 조금이라도 틀어서 좀 가시자고 하는데 그거 안 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로 가보겠습니다. 내 비즈니스를 가르고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가면 좋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인블랑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9가지 질문에 대한 답 좀 해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9가지 질문에 대한 답인데 결국은 뭐냐면 누구하고 함께 하실 거예요? 사업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큰 아이템일수록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파트너하고 같이 가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저희는 뭘 어떻게 컸냐면은 동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동업하세요 하고 합니다. 단 동업의 조건은 처음부터 문서화시켜서 남겨놔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전제하에서 요즘은 동업을 하세요 하고 나오고 대부분 최근에 대히트를 친 그런 사업가들을 분석해 보면은 꼭 파트너링이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 왔습니다. 기술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쪽 혹은 경영 쪽 이런 식으로 묶어야 돼. 두 번째, 우리의 핵심 활동은 뭐냐? 우리의 핵심 자원은 뭐고? 고객에게 전달할 가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고객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거고, 유통 채널을 어떻게 갈 거고, 고객들은 어떻게 세분화시켜서 갈 거고, 비용은 어떻고,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9가지에 대한 요 그림이 전형적으로 이 나인 블랑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짚어보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요걸 갖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나와서 한국형 모델이 또 등장합니다. 개방형 비즈니스, 요 앞에 거는 얼라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불리는 놈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대충 나인블랑 모델이라 그래도 되고 비즈니스 모델 컨버스라고 불러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옛날형 모델 일이라면은 요즘 거 보니까 요거 갖고는 안 되는데 하고 나와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 아까는 컨버스였고 여기는 컴파스입니다. OW1H 모델이라고도 부르고 저 경북과기원에 있는 윤진효 박사가 이걸 스프링거에서 책을 내 가지고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심플하게 묻는 거 5가지 묻고 가자는 얘기. 무엇 할 건데 뭘 팔 건데요? 무엇을 파실 거고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Y 답변 해줘야겠고 우리 고객은 1번 누구냐? 어떻게 고객과 연결하실래요? 이거 물어보자는 거예요.
요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될 수 있다면 기본 전제는 뭐냐? 기술과 시장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저 가운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면 여기 요놈들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요 5가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자는 거. 자, 그거 내용을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놓은다면은 기술과 시장이 중간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놈들을 어떻게 질문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 이제 세부적으로 앞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해 왔으니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든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해줘야겠죠. 근데 앞에 거 캔버스하고 컴파스의 차이가 뭐냐? 그건 좀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기술과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본다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특허권까지 올라오는 일반적인 그 과정에 대한 우리 쪽 얘기하고 시장에서도 보면은 일반적인 시장까지 A에서 B, C까지 내려가는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건 기본적으로 밑에 깔고 가지 않는 얘기. 밑에 깔고 가면서 아까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왜 그러냐? 왜?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자, 유통 채널에서 보시면 B2C니 B2B니 B2G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근데 가로 열고 닫고 B2, B2C, B2, B2B, B2, B2G는 뭘까요? 저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B2, B2C. 애플이나 아마존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B2C나 B2G나 B2B를 하는 그렇게 되면 B2, B2C, B2G, B2G가 되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됩니다. 소위 PaaS 뭐 이런 거, MaaS 이런 것들 플랫폼에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할 때는 저렇게 이제 저런 기분도 나죠. 우리는 온라인 가야 하나요? 모바일로 가야 하나요? 오프라인으로 가야 하나요? 기존 채널 중에서도 어디로 가야죠? 아니면 기존 채널 타고 가기나요? 아니면 독자 채널이나요? 물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우리는 일반 판매 방식인가요? 정기 구독 방식인가요? 마케팅 중심으로 팔리는 사람한테 가서 파는 건가요? 현금형인가요? 외상형인가요? 아니면 할부형인가요? 우리 짚어봐야 할 것 꽤 많습니다. 현금으로 돈 주고 사고 판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요즘에 와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할부 모형도 굉장히 외상 모형 할부 모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폐쇄형 모형하고 개방형 모델하고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저 왼쪽이 뭐냐면요.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친구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우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왼편에서부터 오는 우리한테 물건 공급해주는 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여기에 우리한테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짜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 반대로 우리 고객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같이 만들어 갈 수 없겠냐. 우리에게 기술이라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어 갈 수 없겠냐 하는. 요게 이 사각형이 이 렉탕귤러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해 주는 애들하고 같이 결정하고 우리에게 기술을 공급해 주는 친구들하고 대학하고 같이 결정해 나가고 우리 물건을 가지고 가는 친구들하고 같이 결정해 나가는 요 사각형을 그렇게 잡아갈 수 없겠냐 하는 얘기죠. 여기 이제 앞부분에서 그림 하나 9개 요인을 가서 보는 거하고 사업 모델도 나 혼자 만들지 말고 우리 회사만 만들지 말고 주변 우리하고 엮여져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갑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중에 이제 하나가 대표적인 게 네이버 쇼핑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이버 쇼핑은 지네들이 물건 갖고 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만들어주고 일반 회사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죠. 뭐 말하느냐? 자기들은 검색 키워드하고 그 상품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밖에 안 하죠. 이게 아이템에 대한 부분,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